퇴직금 5억,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소중한 돈을 S&P 500 ETF에 넣어두면 정말 노후가 편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산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에서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통계청의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만 61세부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인생의 전환점, 이른바 적자 인생 구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S&P 500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자산의 탑을 막상 생활비로 한층 한층 빼내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세금 폭탄,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 그리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을 그저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퇴 후 내 자산을 잘 꺼내 쓰는 세 가지 핵심 열쇠와 어쩌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은퇴 직후에 찾아오는 폭락의 공포, 전문가들은 이것을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의 시뮬레이션에 등장한 가상의 인물 58세에 은퇴한 공무원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금 5억을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았고 분기마다 배당도 조금씩 들어왔으니까요.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매년 원금의 4%, 즉 2천만 원씩을 꺼내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이었죠. 하지만 은퇴 바로 다음해 시장이 30% 폭락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산 5억은 순식간에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해야 하니 계획대로 2천만 원을 인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원금은 3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헐값이 되었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억지로 팔아서 생활비로 쓴 셈입니다.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이미 줄어든 원금 때문에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한두 번만 더 반복되면 원금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벽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세금 폭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ETF로 번 돈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무조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15년간 S&P 500에 꾸준히 투자해서 이게 5억 4,7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이제 이 돈을 안정적인 배당주 ETF 같은 것으로 옮겨서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S&P 500 ETF를 팔아야겠죠? 바로 그 순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 차익은 4억 4,700만 원.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4억 4,4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9,779만 원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이 클릭 한 번에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어떻게 샀느냐 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만 믿었던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두려운 현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은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산 증식이라는 관점에서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돈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 믿을 건 현금 흐름뿐 이라고요. 단순히 S&P 500 계좌의 숫자, 그 크기를 불리는 게임을 넘어 내가 쌓아 올린 그 자산을 마치 월세 나오는 건물처럼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 ETF, VOO의 배당률은 연 1.1%대에 불과합니다.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 성장 ETF인 SCHD는 연 3.4%대,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제피 같은 ETF는 연 7에서 9%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은퇴 시점에는 이제껏 달려온 성장 엔진의 힘을 서서히 줄이고 안정적인 인컴 엔진의 시동을 거는 전략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미국식 4% 룰을 버리고 나만의 한국형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첫 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해도 30년은 버틸 수 있다. 는 4% 규칙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20년 이상 납입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104만 원 수준인 우리 현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의 인출률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먼저 계산하세요. 둘째, 내가 원하는 한 달 생활비에서 이 고정 수입을 빼서 매달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이 부족한 금액을 나의 금융 자산으로 나눠서 나만의 인출률을 구하는 겁니다. 시작은 3% 미만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맹목적인 인출을 막고 내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앞서 본 1억 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자산 전환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이 제시한 생애주기 배당 전환 전략 ETF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계좌 안에서 우리가 가진 S&P 500 같은 성장 자산을 배당 자산으로 자동으로 조금씩 바꿔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실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까 사라질 뻔했던 그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대로 내 자산으로 남아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복리 효과를 낳는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 관리를 위한 최소 2년치 현금 쿠션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퇴자들이 재무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인출 전략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폭락장에서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최악의 실수를 막으려면 최소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쿠션을 어떤 상황에서도 손대지 않을 별도의 계좌에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투자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이 돈으로 2년은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시장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완성은 S&P 500의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설계도, 둘째, 현명한 세금 관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를 이겨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자산이라는 높은 벽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금을 피하고 현금이 흘러나오는 나만의 문을 만들 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S&P 500 계좌를 열어서 예상 평가 차익의 22%를 곱해보세요. 나이, 세금 폭탄,
규모가 얼마나 될지 딱 한 번만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모든 변화는 이처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 인출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